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일 신해 첫번째 기사 1444년 명정 동구년 왕세자가 군신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대행하고 본주의 하례는 정지하다. 의정부에서는 안팎 옥간과 안장 갖춘 말을 드리고 여러 도에서도 역시 전과 방물을 올리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일 신해 두번째 기사 임금이 강명전에서 잔치하다. 종친에게는 사정전에다 잔치를 베풀게 하였으며 당상관 이상에게도 잔치를 내리었다. 또 외사, 광음 등 80인과 야인, 낭복, 아한 등 49인에게는 대궐마당에서 음식을 먹였는데 날이 저물매 건정전 뜰에 화봉을 설치하여 외인과 야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102권 세종 26년 1월 2일 임자 첫번째 기사 외인에게 잡혀갔던 중국인 서성을 요동으로 해송하다. 사역은 주부 이희를 보내어 해송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3일 개축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3일 개축 두번째 기사 다랑계와 더불어 우지계에 붙어 도둑질을 한 최안가무를 추획하다. 길주 사람 최하대라는 자가 일찍이 어떤 일로서 그 솔정 최안가무를 올량합 다랑계의 집에 보냈더니 다랑계가 드디어 최안가무로 더불어 우지계에게 붙어서 우리나라 지경에 와서 도둑질을 했는데 최안가무가 가만히 돌아와서 그 사실을 발설을 하는지라 본도 감사가 최안가무를 길주에 잡아 가두고서 하리니 임금이 의정부에 이르기를 내 유서를 도절제사에게 내려 다랑계가 우지계에게 붙여 동무하여 우리 지경에 들어와 도둑질한 사실을 헌문하고 또 최하대가 야인과 잠통한 죄를 추획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도절제사 김효승이 일찍이 청하기를 올량합이 우지계와 더불어 잠통하는 자가 있으니 엄하게 추획을 더하되 만일 정적이 현저하면 베어 죽이고 그 찾아는 내지로 옮기게 하소서 하기에 나는 이 일은 뜬말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 윤허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랑계 일은 최안가무가 친히 본 것인즉 끝까지 신문하여 통징함이 역시 마땅하지 않을까 하니 우의정신계와 우참찬 이숙치 등은 말하기를 그전에 범찰과 동창의 관하 사람으로 범죄한 자가 있으면 이에 즉시 죄를 다스렸는데 이로 말미암아 오도리가 서로 따라 도망하여 싸우니 이제 만일 다랑계를 죄주면 다시 전과 같을까 두렵사옵고 또 유서를 내릴 것 같으면 저들이 반드시 시끄럽게 선전하여 동요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내버려 두고 묻지 않는 것만도 못할 것이오니 이에 의금부 관리를 보내서 최안가무를 신문하여 아래게 한 후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조화찬성 하영과 우찬성 황보인 조화참찬 권제는 아래기를 도절제사에게 유서를 내리지 마시고 그도 감사로 하여금 추국하여 통징하게 함이 좋을 것이옵니다. 비록 올랑합이 이로 인하여 동요한다 하더라도 우지계와 서로 통한 자는 6, 7호에 불과할 뿐이오니 이 6, 7호를 조사해서 죄준다 한들 어찌 모두 동요할 것이옵니까? 하므로 드디어 도관찰사 정갑손에게 이르기를 전자의 도절제사 김효승이 아뢰기를 거야로 거기대 온토 등이 우지계를 유인하여 변경을 어지럽게 하오니 청하오건대 크게 징계하여 후일을 경계하소서 하므로 내 그때 대신에게 의논하여 경솔하게 주사를 시행함은 불가하다. 거야로 등이 우지계와 함께 의논한 것은 10분 의심이 없고 야인이 반드시 부동하는 자가 많을 것이니 모름지기 사람을 무리치고 비밀히 시행하라. 또 다랑계 같은 무리의 야인을 많이 끌어대면 형편이 모두 징치하기 곤란할 것이니 강제로 추문하지 말라. 그러나 그 끌어댄 사람이 사실로 범한 것이 있으면 징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자세하게 조사하여 밝히라 하였다. 솔정은 부활을 말한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3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신계등과 정안과 정인지를 대조시킬 것인지를 의논하다. 임금이 신계 등에게 이르기를 정앙이 공초하기를 내가 정인지와 더불어 장경묘를 이장할 것인가 아닌가를 의논하니 정인지의 말이 거리가 대단히 머니 해댈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기에 또 최중겸을 홍주에 보내서 인지에게 물었으나 인지가 승복하지 않으니 두 사람의 공술이 같지 않다. 그런데 인지는 도리를 아는 영호한 사람이니 비록 안과 대지시킨들 어찌 그 주를 자복하겠는가 하물며 인지는 위임 대신이니 옥에 가두고 대지시키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정령은 지친인데 이제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고략을 감행하면 비록 그 죄를 자복하더라도 이 또한 마음이 유쾌하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이전 구간대로 죄를 결단하고 그 나머지는 차례대로 의논하여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가령 갑이 도둑질한 것을 을이 고발하였는데 갑에게 주문해서 갑이 불복하면 마침내 갑의 말한 것을 사실이라 하여 갑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앙의 말이 이같이 명백하온데 어찌 인지의 죄를 면하려고 하는 말을 사실이라 하여 놓아두고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일이 죽을 죄에 관계되는 것을 인지가 반드시 모두 헤아리었을 것이오니 고문하지 않고서 어찌 실정을 얻을 것입니까? 또 정령의 죄는 모든 증거가 명백하온데 큰일을 어찌 한마디의 말로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고문하여 압슬까지 한 후에 실정을 얻게 되는 것이 잠옷 만사오니 정령이 비록 지친이라 하더라도 일에 경하고 중함이 있사오매 이것으로 죄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왕손은 나라의 근본임에 정령의 일이 이와 같사오니 고문하여 실정을 얻어냄이 의당하고 인지도 역시 잡아와서 안과 대질 신문하여 과제함이 마땅합니다고 하였으며 좌참천 권제는 또 말하기를 장경의 무덤이 조그만큼이라도 태실에 불리함이 있다면 비록 하루라도 옮기지 않을 수 없사오니 그 자손으로 하여금 옮기게 함이 편할까 합니다 하였다. 고략은 고문이다. 세종시록 103구 세종 26년 1월 3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승문에서 이문을 제술하거나 습독 사자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임무에서 주의하여 맡은 직책에 전력하도록 하다. 여조에서 아뢰기를 승문원은 직책이 대국을 섬기는 일을 맡아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므로 이문을 습독하거나 제술을 하며 글씨 쓰는 것을 반드시 예습하게 하면 늦출 수 없사옵고 올 뿐더러 국가의 권과하는 법이 지극히 엄하고 분명하온데도 법을 세운 뜻을 돌아보지 않고 번번이 보는 관리를 혹은 다른 사물에 차임시키거나 혹은 외방에 출사시키므로 이로 인하여 이문을 습독하거나 글씨를 쓰는 등의 임무를 폐해버리고 익히지 않아서 대국을 섬기는 문서를 작성할 때를 당하면 이문을 찬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글씨 쓰는데도 착오가 생기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입법한 데 따라 본원의 구임관이나 녹관 및 겸관 중에서 이문을 제술하거나 습독 사자하는 데 특이한 사람은 다른 임무나 출사 외보하는 데서 제외하여 맡은 직책에 전력하도록 하시옵소서. 1. 훈도관과 학관은 날마다 보는 녹관으로 더불어 함께 앉아서 응당 읽어야 할 글을 모두 한음으로 강독하게 하되 본원의 관원으로서 하루를 독서하지 않은 자는 차지를 가두고 일이 되는 자는 계문하여 논제하기로 벌써 법을 세웠사오나 요사이 고가가 소우한 탓으로 과업에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보는 관원에게 어느 날에 무슨 책을 읽기 시작하여 어느 날에 읽기를 마쳤다고 명백하게 지구하였다가 고강을 받을 때마다 먼저 사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빙고하여 시행하되 만일 사일은 많아도 독서한 것이 적은 자는 수교에 따라 논제하도록 하고 1. 이문을 제술할 때에는 글씨도 아울러 쓰도록 하여 분수를 헤아려 두었다가 포편말대를 당하여 빙고하여 시행할 것을 벌써 입법하였으나
이제 글씨 쓰는 사람의 수요가 적어서 장래가 염려되오니 이제부터는 본원이 노관이나 겸관 및 학관 중에서 유명하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혹 자문이나 혹 표전이나 혹 표겸 자문을 제주를 헤아려서 번을 나누어 예습하도록 하되 매달 2번의 자문 100자 이상과 표전 50자 이상을 쓰게 하여 그 분수를 매겨 치부하여다가 한결같이 입법한 바에 따라 표평할 때에 빙고 시행하도록 하고 또 매양 문서를 쓸 때를 당하면 그 생소하고 익숙한 것을 상고하여 만일에 힘쓰기를 즐겨 하지 않고 착오를 일으킨 자는 초범은 차지를 가두고 재범은 계문에 논지할 것이며 본어는 혹 하다가 혹 말다가 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심화를 자상하게 알아서 응대할 것을 예비하여 함으로 이것으로 일찍이 교지받기를 보는 관리로 이문 습독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자나 맡은 사무를 태만히 하는 자는 계문하여 파직시키되 그대로 본원에 출근하도록 하고 그 업무에 근면해지기를 기다려 바야흐로 다시 임명하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본원의 소임을 전부 맡은 자가 임은 섭독 및 제술 사자의 특이한 사람은 비록 범죄하여 작산하였을지라도 중범과 사주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본품의 권지를 시키어 본원에 항상 출근하도록 하고 독실하게 이 업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차지는 하인이며 작사는 쫓겨나서 평민이 됨을 말한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 제조신 인손 권맹손 이계린 등과 이정령의 일을 의논하다. 의금부 제조신 인손 권맹손 이계린과 형조참 이선재 사은집이 이중륜 사관은 좌헌납 손사성 등을 불러 이르기를 이정령이 마음을 쓰는 것이 간교하나 정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같은 의심나는 이로 죄주는 것은 실로 미안하다. 그러므로 내가 몇 사람만 죄주는데 그치고자 하여 정부에 의논한 즉 모두 말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하니 정령이 비록 지친 일지라도 그 정상을 구명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인손 등이 대답하기를 정령의 정상이 비록 드러나 보이지는 않사오나 정앙이 정령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장경의 무덤은 벌써 표적 밖에 나갔다 하였사오니 이제 정령이 비록 드러내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이 말은 반드시 들었을 것이옵니다. 무릇 이래는 근본이 있는 후에 종말이 있는 것이온데 어찌 근본이 없이 앙이 불쑥 이 말을 냈겠습니까? 신등은 정령에게 정앙이 이 말을 내게 된 이유를 고문하였고 또 정인지와 정광은으로 하여금 꼭 앙과 대질신문한 연후라야 그의 그 정상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앙의 처가 소원하기를 나의 남편이 술에 취하여 쌌고 또 윤통의 교유를 하는 말을 듣고 무복하였을 뿐이옵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인이 법률을 정할 때 술 취한 것은 논의하지 말라는 율문이 없으니 어찌 이로써 허론이라 할 수 있는가? 또 앙은 본디 무식한 자가 아닌데 어찌 윤통의 꾀인 바가 되었겠는가? 이 말이 더욱 절실하지 못하니 앙은 마땅히 고문을 더하여야 할 것이고 인질은 이로써 잡아올 수 없으며 정광은은 마땅히 앙과 대질신문하여야 하고 이정령을 만일 부득이하여 고문하여야 할 꼬투리가 있다면 내 어찌 사사로운 언전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변방에서 기밀동정의 실적이 현저한 자만을 정밀하게 고역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하다. 예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내가 해마다 농사를 실패하여 각 고을의 창릉이 다 비었고 각 참의 사람과 말이 조폐되었는데 변장들이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여러 종류의 야인을 연속하여 올려보내서 길에 줄지어 끊어지지 않으므로 지대를 감내하지 못하여 참리가 흩어져 도망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기밀동정의 실직이 현저한 자만을 정밀하게 고액하여 올려보내도록 허락하고 관계가 없고 기묘하지 않은 사람은 의리를 들어서 막아서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달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민의생과 동지중추원사 이진에게 물어 태실도국 옆에 있는 장경의 묘를 옮기게 하다. 성주 태실이 장경의 무덤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진이 아뢰기를 그 사이의 거리가 겨우 1리로서 만일 초목이 무성하지 아니하면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태실 도국 안에 곧 총이 있으면 길흉이 어떠한고 하니 의생이 아뢰기를 안테서에 이르되 태실은 마땅히 높고 정결한 곳이라야 한다 하였은즉 장경의 묘는 속히 철거하니 마땅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수능 검산에 안퇴할 때에 간혹 미비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의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태실은 한 몸만을 위하는 것이므로 비록 미비된 일이 있을지라도 또한 가하다고 하였으니 이제 성주 태실 도국 안에 고총과 사사를 철거하여 옮긴다면 수능 검산 태실 안의 미비되었던 일도 역시 고쳐 정리할 것인가 하니 의생은 아뢰기를 수능 검산 태실에 미비된 일도 고쳐 정리함이 당연합니다 하고 진은 아뢰기를 태실에 미비된 일은 예전대로 두는 것이 편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명하여 장경의 묘를 옮기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참관 형조 참판 윤형이 경기 향시에 감찰을 보내어 고시를 교찰할 것을 건의하다. 왕세자가 서연에서 강하는데 윤참관 형조 참판 윤형이 아뢰기를 전변에 경기 향시를 모람의 배단이 있다 하여 드디어 혁파하고 이에 강경으로서 취사하였사온데 강경은 하루 이틀에 능히 마칠 수 없고 거자는 날마다 많아지므로 도로 경기 향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서울에 가까워서 청탁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만일에 교찰하는 법이 없사오면 배단이 반드시 전과 같을 것이오니 마땅히 감찰을 보내고서 고시하는 데 참여하게 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네 마땅히 아뢰겠노라 하였다. 거자는 시험생이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잘못 승차하여 제수된 사람을 검역하지 않고 고신에 서경한 대감과 이를 사언을 베풀어 무마시키려 한 이보흠 등을 벌하다. 이 앞서 병조에서 착오로서 부사직 이보흠을 사직으로 승차하여 제수하였는데 이때 대관들도 이를 모두 검역하지 않고 고신에 서명하였던 것이다. 늦게야 병조에서 이를 깨닫고 장차 개정하려 하는데 주하랑 김종순이 가만히 보흠에게 일러주니 보흠이 지레 사언을 행하였다. 드디어 병조 판서 정연, 참판 신인손, 주하부 승지 황수신, 정랑 원자직, 주하랑 여효온, 김종순과 대선 민신, 지비 이중윤, 장령 이승지, 지평 권기 신자수, 주하사관 신기, 지사관 신자근, 우헌납 손사성, 주하정은 윤면, 우정은 우계번 등을 의금부에 내려 조사하게 하였더니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보흠이 생각하기를 만일 사언을 지레 행하면 특별히 임금님의 덕을 입어 그대로 사직 벼슬을 주실 것이라 하여 언택을 희망하였사오니 유리 곤장 100에 해당하였고 여효온과 원자직은 곤장 70에 김종수는 곤장 100대에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여 보흠은 장 100대를 속바치고 효온은 1등을 감하여 장 60대를 속바치게 하며 자직은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논의하지 않고 대가는 모두 좌천하였으며 종순도 역시 공신의 자손이라 하여 그 직책만을 파면하고 연, 인손, 수신 등은 특별히 사면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지위가 낮고 녹봉이 박함으로 분원을 일으키고 본토로 돌아가려 한 향화한 외인 부사정 변조와 그 두 아들을 국문하다. 향하한 외인 부사정 변조와 그 아들 변효충 변효생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였으니 좌 등이 지기가 낮고 녹봉이 박함으로써 분원을 일으키고 본토로 돌아가려 하였기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스능 성주 등의 태실 도국 안의 고총과 사사를 철거하고 철거에 해야 할 것을 찾아 살펴 철거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에는 경상도 스능 성주 곤양 기천 등의 고울은 태실 도국 안의 고총과 사사를 모두 철거하고 괴상하게 생긴 나무나 돌과 철거해야 할 것은 그곳 갓관으로 하여금 도면을 살밀하게 작성하여 올려보내게 하고 다시 대신을 보내어 살펴보아 철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객관에서 죽은 외인 마도 음보에게 관과 부물을 하사하여 장사 지내게 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오도리 호군 동가 가이에게 의복과 말, 집, 노비를 하사하여 시위하게 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오도리 호군 동가 가이에게 의복과 안장갖춘 말과 집 및 노비를 하사하여 시위하게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충청전라 경상도 도 순찰사 정인지에게 전품 9등 구분의 의의를 설명하고 백성들의 불만을 없애줄 것을 유시하다. 정부에서 아래기를 전품을 분간하여 고중하게 한다는 의논이 중회에서 떠들썩합니다고 하며 경기와 하삼도 토전의 기름지고 척박함이 같지 않은데도 1등전으로 동등하게 한 것도 옳지 못하며 전에 상등전이라는 수제나 한제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전지인데 전에 있어서의 중등전을 상등으로 올려서 전의 2등과 한 가지로 조세를 받는 것도 또한 옳지 않고 조세의 수도 과중한 데다 이르옵니다. 또 경찰관이 국가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고중하게만 하려고 마음 먹는 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마땅히 만세토록 전하여야 할 막중한 대사이었기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먼저 조세의 수를 정하고 그 전품을 매긴다면 참으로 중회의 떠드는 말과 같겠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1년의 수입한 수량을 총계하여 그 대략을 정하고 5등으로 전지를 나누는 것인즉 부자는 많이 내게 되고 가난한 자는 적게 내게 되어 일이 마땅한데 무엇을 떠들어 말한다는 것이냐. 하삼도에서는 한 대의 종자를 심어 한 씀을 거두는 전지를 1등으로 하고 경기에서는 한 마리의 종자를 심어 1씀을 거두는 전지를 1등으로 한다면 실로 옳지 않지만 이는 그렇지 않고 경기와 하삼도를 한 가지로 종자 한 말을 심어서 한씀을 거두는 전지를 1등으로 하였지만 하삼도에서는 1등이 많고 경기에서는 1등이 적은 것은 그 기름짐이 같지 않은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의 공법은 손과 실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한을 가리지 않는 전지로서 상전을 삼아 그 온전한 조세를 거두게 하고 중전은 땅의 품질이 비록 기름지더라도 연사에 따라 수확이 늘고 주는 전지였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고 비록 전에 있어 중등이라도 연사에 따라 올라가면 1등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전품을 모두 더 정한 후에 정부 6조로 하여금 손과 실의 수와 연사의 구등을 합쳐서 의논하여 그 총수를 정하고 5등으로 나누었은즉 조세의 경중이 모두 경등의 말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니 어찌 경하고 중함이 있음을 미리 예측하겠는가. 가령 갑과 을이 한 가지로 전지 1개를 받은 것이 모두 5등이 되어 각기 한 말 5대의 조세를 내게 되었는데 경찰관이 그 전품을 보고 값이 조금
낫다 하여 4등으로 올려서 갑은 한 말 7대를 내고 을은 한 말 5대를 바치게 한다면 을은 반드시 기뻐할 것이고 갑은 반드시 원망하여 말하기를 나도 저와 같은데 관리가 공평하지 못하여 나에게 2대를 더 바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니 갑도 가엾지만은 을은 더욱 가여운 것이다. 가여운 값을 따라 옮겨서 내리면 더욱 가엽게 되고 많이 을이 갑과 한 가지로 바치게 하면 심히 옳지 않다. 갑과 을이 기뻐하고 노하는 것은 비록 이와 같으나 국가의 정치 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저울을 가지는 형세여서 여기가 무거우면 저편이 가벼운 것이다. 어리석은 백성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기를 반드시 장차 고중하게 될 것이라 하고 도리를 아는 선비들까지도 역시 따라 화동하는데 만일 1등씩을 내린다거나 2등씩을 내린다 하면 사람이 모두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조세를 결정하는 날에 먼저 총수를 정하여 놓고 나누는 것이니 내리고 아니 내리는 것이 무엇이 다름이 있겠는가. 이른바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하였다는 비유와 같은 것이다. 다만 동등한 전지를 한 사람은 몇 등이고 한 사람은 또 몇 등이라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공평하지 못하다는 한탄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더니 정부에서 회개하기를 신등은 이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교가 모두 옳습니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전에 경등이 청하기를 하삼도의 전지가 비록 기름지다고는 하나 그 중에도 척박한 전지는 북도와 다름이 없으니 하전 중에서 더욱 척박한 것을 가려서 4, 5등으로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기에 내 그 말을 따라서 이번에 이 제도를 정한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지금의 3등은 종전의 하등 그대로 같은 것이고 4, 5등은 특별히 새 법령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본래 3등이었던 것이 이번에 올라서 1, 2등이 된 것이 비록 많다 하지만 본래 3등이었던 것이 내려서 4, 5등으로 된 것도 또한 많다. 1, 2등으로 오른 자는 연사가 9등으로 나뉜 것을 따르지 않고 원망이 있을 것이고 3등에 있는 자는 역시 이르기를 우리 전지가 본래 하등이었는데 내 아래에 또 2등급이 있다 할 것이며 4등이 된 자도 역시 이같이 말할 것이니 어리석은 백성이 국가의 뜻을 알지 못함이 이와 같다. 또 송거가 서울에 왔다가 도로 가서 고치었고 김길통은 하삼도에 가서 맞지 않는 곳을 본 것이 많다 하였으며 경도 지금 또 대부분 고친다 하는데 이는 경한 것을 중하게만 한다 하고 중한 것을 경하게 한다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으니 아랫 백성의 적중하지 못하다는 한탄은 자연한 이치이다. 경은 나의 지극한 수혜를 못받아 더욱 권면하고 더욱 힘쓸 것이며 또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후렴하려는 의사가 없음을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하직하는 일본국 사신 광음에게 의보 가신 대반야경 등을 하사하여 보내다. 광음 등이 하직하니 명하여 음식을 먹이게 하고서 인하여 의보 가신과 면주 9필 저마포 각각 6필 약재 앉아 대반야경 일부를 하사하고 부관인 이하에게도 또한 의무를 차등 있게 하사했다. 그리고 일본 국왕에게 회답하는 글에 이르기를 귀국사신이 이르러 사위하였음을 얻어듣고 대단히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변변하지 못한 예물을 돌아가는 사신 편에 붙여 적은 단승을 표시하니 그대로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외에도 전과 같이 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별폭에는 앉아 일면 흑세마포 20필 백세저포 20필 백세면주 20필 남사피 오령 인삼 100건 표피 좌자 하나 호피 표피 각각 열령 잡채 화석 10장 만화방석 10장 만화석 10장 송자 400건 청밀 15마리를 보냈다. 또 일본 국왕에게 보내는 글에 이르기를 이제 전 전하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면 놀랍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인 흑세마포 40일을 부위로 보내노니 존합하기 바란다. 또 전하가
전사로 예물을 갖춰 보내면서 법보를 구하였었는데 이제 대장경 전부를 함에 넣어 돌아가는 사신에게 붙여 명복을 빈다 하였고, 예조에서 다시 일본국 관령에게 보내는 글에 이르기를 이제 귀국의 사절로 인하여 체리가 강승함을 얻어 살피니 대단히 위로된다. 바친 바 예물은 삼가 아래고 거두기를 마쳤으며, 이에 하사하시는 토산물 백세저포 열필 흑세마포 열필 백세면주 열필 표피 1령 호피 4령 만화방석 5장 잡채화석 15장을 돌아가는 사람에게 붙이니 조령하기 바란다 하였으며, 예조에서 다시 일본공 좌무위위에게 보내는 글에 이르기를 이제 기국의 사주로 인하여 체리가 강요함을 얻었으니 기쁘고 위로된다. 바친 바 예물은 삼가 아래고 거두기를 바쳤다. 이에 하사하는 토산물은 백세저포 열필 흑세마포 열필 백세면주 열필 표피 1령 호피 4령 만화방석 5장 잡채화석 15장을 돌아가는 사람에게 붙이니 조령하기 바란다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0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세자에게 윤찬관, 이순농이 피혁의 저축과 이의 운반 문제에 대해 건의하다. 왕세자가 계조당에 앉아서 백관의 조참을 받고 서연에서 강하는데 윤찬관, 판중추원사 이순농이 아뢰기를 군기가 해가 오래되어 관갑의 가죽이 해지고 떨어져서 쓰지 못할 것이 3분의 2나 됩니다. 전번에 사신 오양이 왔을 때에 군사가 갑옷을 받은 것이 부족하였고 또한 떨어지고 해진 것이 많아서 수보하는 데 소요되는 피역을 반드시 많이 준비하여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나라에서는 관갑 피역이 희귀하온데 이제 외인이 피역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 무역하여 저축하게 하소서. 또 덧자온즉 평안도에서는 모두 다 강축으로 운반한다 하옵는데 그 조작하는 패단이 실로 많습니다. 신이 강원 함길 두 도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지만은 평안도에 운반하는 것은 만약 경상도 선군으로서 전라도에 운반하고 차례로 돌려 평안도에 운반하오면 거의 파손될 근심이 없사와 실로 편익할 것이옵니다. 또 우리나라가 승평한 날이 오래되어 배가 익숙한 자가 모두 노쇠하였사온데 이같이 매년 배로 운반하면 또한 선군을 관습시키는데 또한 도움이 될 것이오니 청하건대 윤득콩으로 하여금 조전하는 일을 감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자가 대답하기를 내 마땅히 알아겠노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조화찬성 하영 형조 참판 윤형 등을 경기에 보내 전품을 심사 결정하게 하다. 의정부 조화찬성 하연 형조 참판 윤형 예조 참판 허후를 경기에 보내어 전품을 심사하여 정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1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이인이 김경재와 대지라의 사실을 가리켜 쓸 청하자 일금부에 내려 다시 군문하게 하다. 처음에 이 인을 평안도 여연에 안치하였을 때 이때 이르러 관찰사에게 하소연하기를 김경재가 시녀 장미와 교결하여 혹 잔치를 베풀어 즐기며 마시고 유숙하기도 하며 혹 서로 물건을 주고받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 답청도 하여 아니하는 바가 없었으니 실은 내가 범죄한 것이 아닌데 전일 국문할 때 겁이 나서 넋을 잃었고 또는 인친간의 화목하는 의리로 인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을 해하나여 마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다시 경제와 대지라의 명백함을 가려주소서 하므로 관찰사가 치기하니 드디어 의금부에 내려 다시 군문하였다. 교결은 서로 사기에 정을 맺으며 답청은 소풍이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민신, 권맹선, 모순, 김복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신으로 동지중 주원사를, 권맹선으로 사헌부대사 헌을, 모순으로 사은지비를, 김복항으로 지사간원사를, 안숭효로 수사헌 장령을, 신후갑으로 수사관원 우헌납을, 정자제로
정자재와 양전으로 모두 수 사헌지평을 이교연으로 수 사고는 좌정언은 허추로 수 우정언을 삼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강이관으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동반의 청묘직에 제수하게 하다. 이조의 전지하기를 강이관으로 재간이 특이하고 조상계통에 허물이 없는 자를 문신 강이관의 예의에 따라 동반의 청묘직에 제수토록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2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아버지를 찔러 죽인 낭보 야두를 낭복 아한이 살려줄 것을 청하자 천명으로 이를 죽이려 하는 것임을 알리다. 올량합 낭복 아한이 낭보 야두를 데리고 왔는데 일찍이 그 아비를 찔러 죽게 한 자이었다. 국가의 쓰를 알고 이건부에 내려 공문하니 낭복 아한이 감호관 조유지에게 이르기를 보야두가 그 아비를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비 낭모다오가 잘못하여 굴뚝 위에 있는 칼에 찔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야두는 나의 종제로서 요즘에 국가에서 이미 우리 종제에게 죄를 주었는데 이제 또 뜬말로서 이 사람을 죄준다 하면 내가 무슨 면목으로 범죄가 동창을 보겠는가 하니 유지가 마침내 이대로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옥관은 마땅히 낭복 아한에게 이르기를 너는 성심으로 기순하여 이제 처자를 거느리고 와서 조회하고 아들로 하여금 시하게 하니 그 마음이 가상한지라 국가가 이로써 후대하여 모든 청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지만 보야두가 아비를 죽인 일은 야인이 서로 떠들어 말하고 여러 가지 증거가 명백한데 대개 악역한 사람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며 왕법이 용서하지 않는 바로서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고금의 상법이다. 야인의 풍속이 예의도 없고 책돈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도 생명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제 대국의 의리를 들어 죄를 주려 하는데 너는 오히려 구제하려 하니 너희 숙부 낭모다오가 그 아들에게 죽은 것이 너는 가엾고 불쌍하지도 않느냐? 보야두가 이러한 대역을 범하고도 머리와 목을 보존하여 다행하게 천지사이에 살아 있었지만 이제 하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법에 걸리게 하였으니 이제 잡아 죽이지 않으면 이는 선명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부자간의 이륜의 도리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부자의 정리는 사람마다 있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차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너도 역시 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후인이 본받을 것이니 어찌 크게 무서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동양북은 우리나라의 국경과 밀접하여 있으므로 왕하가 오래 젖어 우리나라 지경 안과 다름이 없는데 이 같은 악역한 사람을 더욱이 복력 안에 함께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개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국가의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왕법을 시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3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한길도 도절제사 김효성에게 아버지를 죽인 낭보 야두의 증거를 찾아 명백히 계달할 것을 유시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동량북에 사는 올량합 낭보 야두가 이제 낭복 아한을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일찍이 칼로 그 아비 낭모다오의 배를 찔러 죽인 것을 사람들의 이목에 전파되어 모든 증거가 명백하니 이와 같은 악역을 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없은즉 형은 이 뜻을 알아서 다시 이 사람이 아비를 죽인 일을 같은 무리의 노인이나 야인들이 사는 곳에 물어서 명백하게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축을 전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예주에서 전이감으로 하여금 여러 약재를 모으고 없는 약은 중국에서 무역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예주에서 아뢰기를 황해와 평안도의 여러 가지 악질이 유향하여 서로 전염되므로 혹은 한 집안이나 한 마을이 전부 죽는 자가 있어와 그 번지는 것이 두렵사오니 구호하여 치료할 방법을 직역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이제 해민국과 재생원의 약재가 희귀한 까닭에 단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약만을 써서 수나 채워 지어보내나 이로 인하여 그 효력을 보지 못한 것이고 그곳에 보낸 의원도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능한가 능하지 못한가를 고찰하여 권하고 징계하게 하는 법이 역시 소홀하기 때문에 공론만을 허비하는 일이 없이 허비하고 하는 일 없이 날만 보내며 백성으로 하여금 실속 있는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니 심히 마땅하지 못합니다. 청하옵건대 전의감의 의술이 정통한 자로 하여금 여러가지 방문을 조사하여 여러 가지 악질에 소용되는 약재들 증세를 따라 마감하되 만일 삼의사에 있는 약이면 모름지기 곧 약을 지어 보내게 하고 없는 약은 북경에 가는 사형의 편마다 가포를 구성하여 무역하고 이를 지어 주게 하소서. 또 양도에 하송하는 약은 본래 전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가 군일로 보아 전년 염두에 두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전의감 의원은 시산을 물론하고 참 이상 두 사람을 가려 청하여 오로지 그 사무만을 맡게 하고 본조 및 전의감 제조가 그 건만과 능부를 상고하여 포평할 때를 당하면 통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가포는 돈을 통용할 수 없으므로 값을 치를 배를 말한다. 세종시록 백성군 세종 26년 1월 1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햇머리하다. 세종시록 백성군 세종 26년 1월 1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백성들이 가난하고 지리고가 많은 제주의 세 고을을 경찰관으로 하여금 돌아보아 계달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제주는 아득하게 바다 밖에 있어 국가 이목이 혹 미치지 못한 때가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새 고을 수령들이 기탄할 바가 없어 무마하고 사랑하는 데 게을러서 백성을 병들게 합니다. 더욱이 새 고을은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질고가 많으므로 회단을 구대하는 방책을 준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이번에 가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모두 갖추어 돌아보고 계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1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도제자사 박인영이 흰꽁을 바치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18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 등과 이정령의 일을 논의하고 야인을 학대한 통사와 감호관을 벌하다. 임금이 우의정 신계와 예조 판서 김종서 형조 판서 안승선 의금부 제조 한확 신인손 이계린 민신 등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정령의 일에 있어 경등의 의견은 어떠한가? 만일에 불복하면 다시 고문할 것인가? 만일 고문을 하여 문초에 승복한다면 그것을 믿고서 결죄할 것인가? 하니 개 등이 모두 말하기를 의당 고문하여야 합니다. 하고 정수는 말하기를 죄가 의심되면 경하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이로써 경한 것을 따라 결죄함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정령이 융통을 보내지 않은 것을 경등의 생각에는 의미가 있어서 보내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심이 없이 보내지 않은 것인가? 하니 개 종서 신 계리는 대답하기를 정왕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인이므로 그 말을 좋게 믿을 수는 없사오나 윤통의 말이 정광원의 말과 서로 부합되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정령의 죄가 없을 수 없사오니 주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인손, 승선, 확 등은 말하기를 정왕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니 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정령이 뜻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령이 비록 지친일지라도 이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니 만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면 내가 어찌 구태여 용서할 것이며 가령 정왕이 형벌이 두려워서 함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전번에 윤통이나 정광훈으로 더불어 서로 터놓고 한 말은 어찌 형벌이 두려워서 한 것이겠는가? 이것으로 본다면 정왕의 말을 오늘의 반복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으니 마땅히 다시 고문하여 압설까지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압설할 때에는 의당 조심하여서 목숨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신계 김종서 등에게 이르기를 마변자가 아뢰기를 어제 낭복 아한이 신에게 이르기를 나는 임금님의 덕택을 입음이 지극하다. 다만 낭보 야두가 본토에 있는 것을 국가에서 잡아다 죽이는 것은 옳지만 이제 나를 따라왔다가 돌아가지 못하면 내가 본토 사람에게 심히 부끄러운 노릇이고 또 이 사람이 늙은 어미와 어린 자식이 있어 먹여 기르기가 어려우니 이제 이 사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장차 노복을 삼겠소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대국의 법에 만일 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베어 죽이고 그 집터에 웅덩이를 파며 나라의 임금은 백성을 능히 교화하지 못하였으면 스스로 책망하여 석 달 동안 제기하고 술잔을 들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풍속은 아비가 만일 그 아들을 꾸짖었을 때 아들이 만약 아비를 흘겨보면 바늘을 묶어서 그 눈을 찌르니 그 법을 너도 또한 알 것이다 하였더니 복아한이 대답하기를 내가 항복하겠소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국가가 우리를 후대하니 임금님의 은혜가 지극합니다. 그러나 감옥관 등이 우리를 대우하기를 심히 박하게 하여 혹 손님을 불러다가 잔치하여 마시면서도 우리에게는 음식을 제때에 주지도 않고 또 한 사람이 감옥관의 동생이라 이끌으며 자주 나의 처가 살고 있는 방을 열어보기도 하며 내가 아내와 밤에 잘 때에도 통사 장인기란 자는 혹 가만히 와서 자는 곳을 어루만지기도 하니 지극히 원망스럽습니다 하옵니다. 하기에 내가 감옥관을 추국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개 종수가 아뢰기를 통사와 감옥관을 추국하시면 마땅하옵니다. 하므로 즉시 감옥관 박거완 안진 조유지 등을 의금부에 내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박거완은 야인으로 더불어 초피값을 감하여 매매하였고 또 장인기와 조유지의 동생 조유성은 불법한 일에 장차 보고하려다가 복아한의 청을 듣고 드디어 내버려두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율법의 곤장 100대에 해당하였고 조유지와 안지는 제때에 공급하지 않은 저는 장 80대 유성과 안기 등도 역시 장 80대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그와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고신만을 빼앗고 인기는 태 40대만을 때렸다. 세종시록 백상건 세종 26년 1월 19일 기사 첫번째 기사 임금이 낭보 야도의 처리를 못자 호조판서 종우 등이 죽일 것을 아뢰다. 임금이 호조판서 박종우, 공조판서 최부, 병조판서 정년, 이조판서 박안신, 예조판서 김종서, 형조참판 윤형, 호조참판 조회를 불러 이르기를 낭복 아한이 감호관에게 이르기를 낭보 야도가 그 아비를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비가 잘못하여 꿀뚝 위에 있는 칼에 찔려 죽은 것이다 하고 또 마변자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면 내가 장차 노복을 삼겠다 하며 이같이 간청하는데 만일 보야도를 석병하면 아비를 죽인 자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는 바로서 다른 사람이 이를 잡아 죽일 것이고 이제 의리를 들어 잡아 죽이면 승냥이 새끼 같은 야심으로 반드시 원한이 생길 것이며 또 명나라에서 들으면 조선 나라가 마음대로 야인을 죽였다 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종우 등이 아뢰기를 시역한 사람은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며 왕법이 용서하지 않는 바로서 누구든지 잡아 죽이는 것이 고금의 상법이었고 이 사람이 아비를 죽인 사실은 여러 종류의 야인이 아지 못함이 없사오매 우리나라 변방 백성들에게도 전파될 것으로 이번에 내조한 것은 하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오니 어찌 죽이지 않으오리까. 마땅히 낭복 아흔과 야인 취장을 계유하고 전형을 널리 보여 대국의 법이 이와 같음을 알게 하도록 하시오면 야인도 역시 부자의 정이 있을 것이오니 무슨 원한이 있을 것이오며 비록 명나라에서 알지라도 또한 그러다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0일 경호 첫번째 기사 낭복 아한의 아들 낭이 승글을 호군으로 삼고 사복을 겸하게 하다. 황치신으로 형조참판을 윤형으로 한승부 윤을 성봉조로 형조참의를 이선제로 첨지중추원사를 삼으며 낭이 승그로 호군을 삼고 인하여 사복을 겸하게 하니 이 승그는 낭복 아한의 아들이었다.
예조에서 일찍이 복아한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승그에게 사모와 은대의 의복 및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니 복아한이 그 아들이 관대를 껴입고 예배를 행하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판서 김종서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이 어리고 어리석사오니 비옵건대 우선 한관에 시험하여 보시고 법령을 익혀 알게 된 연후에 근시도로 가소서 하니 종수가 이르기를 사복시는 근시하는 청료의 벼슬이라 반드시 심기가 화평하고 용모가 단정한 자라야 그 벼슬을 받는 것으로 비록 우리의 자제라도 오히려 이 소임을 얻을 수 없다 하니 복아하니 말하기를 이는 실로 높은 자리이온데 어떻게 갑자기 받겠습니까? 마땅히 국가의 법과 제도를 익혀 알기를 기다린 후에 천천히 그 벼슬을 주시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이승그를 불러 전지하기를 너희 아비가 변방에 있어서 공로가 많으므로 특히 너로서 사복을 겸하게 한 것이다. 사복은 근시하는 귀한 벼슬이니 너는 삼가고 조심하여 직책에 이바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0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감찰, 정결, 조변안 등을 좌천시키다. 감찰, 정결, 조변안, 송계사, 권우, 김모, 정소, 이중민, 박건순, 홍경손, 이양근, 원자정, 심준을 좌천시켰다. 먼저번에 대관이 모두 탄핵을 입었으므로 감찰에게 명하여 분대하게 하였는데 변한 등이 의논하여 결로 하여금 대장청에 들어앉게 한 까닭에 형조에 내려 조사하고 모두 좌천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0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명나라에서 명을 침범한 왜구를 잡아오라 칙지를 내리기 전에 잡아온 왜구를 사유를 갖춰 보내는 것의 가부를 논의하다. 왕세자가 예조 판서 김종서와 도승지 이승손 조합의 승지 황수신을 불러보고 임금의 교지를 전하였는데 이에 이르기를 이제 사로잡은 왜적을 명나라로 잡아보내는 것은 사세가 어려울 듯하나 지금 풀어보내는 잡혀갔던 명나라 사람 서승이 저 도적들이 명나라를 침범한 것과 우리나라가 잡아온 사유를 잘 아니 승이 만일 명나라 조정에 가서 말하게 되면 명나라 조정에서 반드시 칙지를 내려 잡아보내라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세가 난처하므로 해명할 수 없을 것이니 명나라 조정이 칙지를 내리기 전에 사유를 갖추어 잡아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종서 등이 대답하기를 저 도적들이 명나라만 침범한 것이 아니오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살해하고 재물을 창탈하였는데 이제 잡혀왔으니 진실로 돌아갈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명나라로 돌을 보낸들 무슨 원한이 있사오리까? 또 도주도 그 외적의 죄가 중한 것을 알고 모두 다 쓸어 보냈사온즉 본도에 모두 외인이나 외적의 친척들도 또한 감히 원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본도에 사람을 보내어 쫓아 잡은 사실을 성이 모두 자세하게 아는데 명나라 조정에 고하여 만일 잡아보내라는 명령이 있사오면 장차 무슨 말로 회주할 것입니까? 모름지기 사유를 자세하게 갖춰 남김없이 잡아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고에 없던 일로서 명나라가 더욱 전하의 충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므로 즉시 영중주원사 최윤덕, 지중주원사 이명덕, 한승부 이윤, 황치신, 경창부 이윤, 성염조, 예문제학인지, 공조참의 이익바, 첨지중추원사 이선재, 변효문, 예조참의 조수리양, 형조참의 성봉조 등을 불러 의논하니 모두 김종서의 의논을 따르는데 명덕이 홀로 아뢰기를 왜너들은 삶을 잃고 죽음을 가볍게 여기니 만일에 명나라로 잡아보내면 반드시 원한을 쌓아 후래 이래 병고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또 명나라에서 생각하기를 조선이 외노에 대하여 생살 여탈이 그 손아귀에 있다 하여 후이라도 만일 칙지를 내려 외적을 잡아보내라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온지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잡아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편하고 뒤에 비록 외적
뒤에 비록 이 외적을 잡아보내라는 명령이더라도 이미 벌써 본도로 돌려보냈으므로 사세가 쫓아 잡기 난처하다는 말로서 회주함이 말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20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전지 청량의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종전 3등의 전지에 대한 결복 속의 숫자를 미리 새로운 숫자로 환산하여 찍어내어 사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전지를 방 5척 적 25척으로 1보를 삼고 240보로 1무를 삼으며 100무로 1경을 삼고 5경으로 1자정을 삼는 것은 이미 일찍이 법으로 세운 것으로 무 이하의 남은 수가 240보가 차면 1무가 되지만 239보 이하가 되면 모두 보로서 시행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1무에 대한 조세를 239로 나누며 절목이 복잡하여서 백성들이 조세를 내는 데다 관에서 조세를 거는 데 있어서 한 가지로 번잡함으로 시행하여 쓰기에 곤란하오니 이제는 전지 방 5척으로서 1보를 삼고 24보로 1푼을 삼고 10푼으로 1무를 삼으며 100무로 1경을 삼고 5경으로 1자정을 삼되 푼 아래 남은 수가 반푼 이상이면 거두어 1푼으로 삼고 반푼 이하이면 버리고 쓰지 않아서 일정한 규칙을 삼으소서. 또 각도 각 꼴에서 종전의 상중하 3등의 전지에 대한 결복 속의 수를 이제는 경무 푼의 법으로 때에 임하여 결산하여 고치오면 사무가 늦어질 뿐 아니라 성제할 때 계산하기에 아리숭해져서 착오가 생길까 진실로 염려되오니 이 3등의 전지의 속에서 결에 이르기까지 전단 아래에 경무 푼으로 고쳐서 시행하는 숫자를 미리 먼저 계산하여 주자수로 하여금 찍어내서 반포생하게 하시어 계산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20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중의위 사금 사벽 별시위 내금이 갑사의 마필에 각기 다른 구별 낙인을 하여 점검시 서로 빌리는 패단을 막게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갑사와 별시의 패두로 하여금 패 안의 군사의 빈부와 마필을 모색이며 건장하고 약한 것을 나다치 갖추어 본조에 보고하게 하고 본조에서 점고할 때에 만일 마필이 여의위고 약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오거나 또는 비난하여 직무에 견디지 못할 자는 그 사람만을 죄줄 뿐 아니라 패도와 소패로서 숨기고 고발하지 않은 자는 비록 전례에 의하여 마땅히 벼슬을 내놓게 되었더라도 형조의 공문을 보내서 과제하여 파출하고 따라서 곧 충군토록 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또 경중에는 군사 마필의 수요가 심히 많사온데 오로지 병자로만 낙인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뒤섞이고 구구별이 없어서 점렬할 때 서로 빌려와서 간사함이 막심하오니 청하옵건대 중어위의 의자와 사금 사벽의 사자와 별시위의 별자와 내금위의 금자와 갑사의 갑자를 주조하여 각기 군사의 마필에 구별 낙인하여 서로 빌리는 패단을 막게 하시고 만일에 사고가 있어 말을 바꾸려 할 때는 사유를 갖춰 병조의 신과에 명백하게 문안을 세워서 후일에 빙고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백상권 세종 26년 1월 21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일본의 대내전이 보낸 덕모가 하직하자 의복과 신, 면주 등을 하사하다. 덕모 등이 하직하니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인하여 덕모에게 의복과 신, 면주 세필, 점업보 각각 세필, 석자 5장, 인삼 10건, 안자 1부, 화로 1개, 유탄광 1개, 경자 2개, 파라 2개를 하사하고 부관인 이하는 의복과 면복, 잔무를 차등 있게 하사하고 대내전에 안자 1부, 면주 10필, 세점화포 각 10필, 호피 주화자 1개, 홍전모, 상모, 옥정자, 도운대옥, 압영아와 인삼 50건, 청사피 3령,
잡채화석 15장, 표피 1령, 호피 4령, 청밀 10말, 송자 70건을 주어 보냈다. 세종시록 103권 세종 26년 1월 21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자자를 당한 자가 이를 지어버리지 못하도록 자자한 후에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먹의 흔적이 스며든 후에 내어보내도록 하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삼가 대명률의 자자하는 법을 살펴보면 글자마다 각기 방이 1천 5푼이고 매 획의 넓이는 1푼 5리로서 위로는 팔꿈치를 지나지 않고 아래로는 팔목을 지나지 않도록 되었사온데 우리나라에선 자자하는 법이 의거한 데가 없고 또한 자자한 후에 즉시로 놓아 보내므로 자자한 사람이 혹시 써버리거나 혹 먹을 빨아내거나 여러 가지로 없애버려서 뒤에 상고할 도리가 없사오니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자자하는 글자 모양과 자획을 한결같이 율문에 따라 시행토록 하고 그 자자하는 바늘도 또한 자획의 넓이에 따라 바늘 10개를 묶어 자자한 후에 배로서 그 자자한 곳을 꿰매고 또 봉한 후에 그대로 옥에 가두어 씻거나 빨아내지 못하도록 매일 조사하여 3일이 지나 먹의 흔적이 깊이 박힌 후에 놓아보내어 간위를 방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